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메일유업입니다. 자, 일단 메일유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얼마 없을 거예요. 그만큼 좀 소외되어 있는 기업이고, 사실상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많은 학교들이 이제 휴교를 하면서 사실 우유를 먹는 인구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분유 사업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인 한국에서는 성장성이 아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이고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느 정도의 그런 시그널이 이제 하나 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한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이제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업계 2위죠. 남양유업의 몰락입니다. 뭐 다들 그러실 거예요. 뭐 남양유업이야 뭐 예전부터 잘 안 나갔던 거 아니냐. 뭐 지금 와서 색다를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이 투자를 할 때 이런 대중의 심리를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용을 할 뿐이죠. 예전부터 남양유업에 대한 이런 불매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전혀 이쪽 사업을 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남양유업이 몰락에 거듭해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전부터 좀 대두되고 있는 이런 남양유업의 밀어넣기 행태로 인해서 일단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나 이번에 이런 오너일가에서 이제 마약 혐의가 좀 뜨면서 완벽한 나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 우유업계전 1등이 서울우유고요. 그리고 2등이 남양, 3등이 메일이죠. 그런데 이제 서울우유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 형태이기 때문에 기업 형태는 아닙니다. 당연히 영업이익이라던가 이런 것이 좀 낮을 수밖에 없고 영업이익률 자체가 워낙에 낮죠. 영업이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기업은 원래부터 메일유업이었는데 이 남양유업이 완전히 지어졌죠. 남양유업이 완전히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우유와 이제 메일유업만이 좀 남은 상황인데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우유업계이고요. 특히 이 우유업계의 특성상 이 학교에 납품을 하지 못함으로써 영업이익이 잘 나올 수가 없는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주가에 대한 반등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고요. 다만 그렇다면 올해 들어서 이 메일 유업의 실적이 그러면 감소하지 않았을까? 메일 유업의 실적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재무제표를 간단하게나마 좀 보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은 5,200억 정도고요. 일단 실적이 오히려 증가했죠. 실적이 올해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매출이 더 증가했죠.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대한 납품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출생률이 압도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이 유업 쪽에 있는 기업이 메일유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우유는 기업이 아니죠.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혁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과 같은 그대로 그냥 하얀 우유, 초코우유, 딸기 우유 이 정도만 파는 기업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일유업은 이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혁신을 좀 일으키고 있는 것은 맞아요. 일단 제가 좀 관가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유 업종인데 최근에 이제 다시금 이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유로 남양의 몰락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유 업종 중에서는 이제 제대로 된 기업이 메일유업 딱 하나 남았다는 점. 경쟁사가 몰락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보다 더 큰 경쟁사가 몰락했다는 것은 이거 엄청나게 호재입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남양유업에 대한 그런 매출액이 아주 안 좋을 것이고 그 낮아지는 매출액을 메일유업이 전부 다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주목해야 되는 점이 하나가 바로 이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뭐 옛날이야 우유를 슈퍼에서 사 먹고 아니면 학교에서 먹고 이런 식의 좀 형태를 보였다면은 이제는 이 우유도 인터넷에서 사 먹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이 멸균 우유를 통해서 유통기한이 굉장히 긴 우유 혹은 이 메일유업에서 하고 있는 뭐 슬랙스라던가 아니면 상하목장처럼 훨씬 더 고급진 우유 등을 이제 인터넷으로 팔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제가 여기를 좀 봤는데
이 음식료의 대장은 누가 뭐래도 CJ제일제당입니다. 일단 네이버 커머스 기준으로 제가 쭉 봤습니다. 어떤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린 줄 아십니까? 어떤 브랜드의 제품이 가장 많이 팔렸을까요? 농심의 라면, CJ제일당의 비비고, 오뚜기의 컵밥, 종갓집의 김치, 뭐 풀무원 만두 다 아닙니다. 제일 많이 팔린 기업은 메일유업이에요, 메일유업. 메일유업의 우유 제품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더라고요. 이 리뷰 수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이 메일유업의 리뷰 수가 보통 3만 회예요, 3만 회. 참고로 비비고도 만 회 정도, 1만 회. 그 외에는 1만 회를 넘는 기업이 없어요. 이 비비고와 그리고 메일유업 외에는 1만 회를 넘는 리뷰 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이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최대 9만 회 이상까지 리뷰 수가 찍혔고요. CJ제일당도 유일하게 9만 회가 찍힌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만 회도 넘지 못하는 그 현실이고, 뭐 종갓집은 1000회, 그래봤자 1000회이고, 풀무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만두가 굉장히 뜨고 있죠. 그래봤자 제일 많은 리뷰 수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7000회입니다. 7000회. 상대가 안 돼요. 사실 이 인터넷 쇼핑이 가면 갈수록 커지면서 저는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HMR, 가정 간편식이라고 예전부터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당연히 탑픽으로 CJ제일당을 찝어드렸고 여전히 큰 수익을 보고 있죠. 그런데 메일유업도 이 CJ제일당 못지않게 수혜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올해 이제 백신이 보급이 되고 학교가 제대로 다시금 이제 등교를 시키면서 학교에서조차 이제 우유가 이제 다시금 납품이 될 때에는 안 그래도 매출액이 꺾이지 않았는데 남양유업의 완벽한 몰락과 학교에 제대로 된 등교로 이제 훨씬 더 매출액을 성장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가면 갈수록 성인 시장에서도 이 성인의 분유 시장, 성인의 단백질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웰빙에 대한 관심, 특히나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헬스 업계가 굉장히 좀 안 좋죠. 더불어서 이 단백질 업계, 파우더 업계도 굉장히 안 좋은데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이쪽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단백질 파우더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가 제품이고 인기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사업 다각화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뷰 수도 그렇고요. 아니면 댓글 수도 그렇고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이 어마무시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에 제가 이제 메일유업을 이제 주문하려고 좀 시켜봤는데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왔는지 아십니까? 너무 많이 주문이 올려서 조금은 좀 밀릴 수 있다 이런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만큼 사실 저는 이 우유를 흰 우유만 그래봤자 흰 우유만 먹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에 대한 좀 밝은 뭐라고 하죠? 육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여기에 대한 관심 섹터가 애초에 좀 있었기 때문에 메일유업을 분석했던 것이지 메일유업의 제품을 먼저 맛보고 이렇게 분석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메일유업을 분석하면서 정말 굉장히 좀 이 트래픽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졌고 저도 한번 먹어보기 위해서 이 셀렉스라는 제품과 그리고 아몬드 제품 그리고 이 상하목장 제품을 좀 시켜봤는데 이 배송 지연이 좀 뜨면서 그만큼 잘 팔리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만큼 CJ제일당 이상으로 이 온라인 판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이쪽 제품, 메일유업 제품을 알게 모르게 섭취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 저성장성을 완벽하게 탈피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프리미엄 제품이라던가 아니면 커피 제품, 단백질 파우더 제품, 아몬드 제품, 견과류 제품을 통해서 완벽한 사업 다각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 이쪽에 대한 경쟁사가 그냥 없죠. 이 우유 쪽에서는 남양유업이 좀 몰락하면서 이제 서울유업밖에 안 남았는데 서울유는 애초에 기업이 아니고 경쟁력이 없어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일유업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경쟁사가 없다는 점. 뭐 주가는 당연히 저평가죠. 당연히 저평가이고 여전히 코로나 이후에 주가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거의 뭐 여행업계조차 이 정도는 아닐 정도로 완벽한 소외주예요, 이거는. 매출의 성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주가 탄력성을 보인다? 사실 엄청나게 소외되고 있다는 것밖에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때 메일유업 같은 거를 좀 분석하느냐? 뭐 2차전지 아니면 뭐 BBIG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뭐 반도체, 바이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왜 지금 이 음식료 업종 그중에서도 가장 수혜받고 있는 우유 업종을 좀 분석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는 조금씩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여기서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생각보다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지금은 좀 보고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주식을 다 팔았거나 뭐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냥 이 추세에 따라서 추세가 꺾이는 것들을 위주로 이제 현금을 좀 늘려가고 있고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봐왔던 수익을 이제 확정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안 팔았죠. 그 전까지는 거의 안 팔았습니다. 그때 매수했던 기업들, 1년 전에 매수했던 기업들을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이제 처음으로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 와중에도 이런 식으로 좀 매력적인 기업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정말 저평가되어 있고 성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전혀 오르지 않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컵커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바리스타 제품이 있죠. 바리스타 제품 같은 경우가 이제 마켓시어가 굉장히 좀 늘고 있어요. 마켓시어가 일단 바리스타에 가장 잘 나가는 이제 제품인 바리스타 롤스 같은 경우는 이미 점유율이 40%까지 증가했어요. 40%까지 증가했고 이 성인용 분유 같은 경우는 매년 20% 이상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일유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신산업 혹은 메일유업에서 밀고 있는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이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던 학교로의 이제 우유 납품이 이제는 거의 비중이 사라졌어요. 비중이 거의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성이 보인다는 점은 사실 이 프리미엄 제품이라던가 혹은 성인용 시장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치즈도 그렇고요. 상하치즈, 뭐 상하목장, 상하농원, 아니면 발효유, 견과류 우유, 아니면은 뭐 셀렉스 이런 이제 단백질 음료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다. 실제로 이제 한국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우유를 못 먹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이제 유당 불내증이라고 하는데 이 유당을 흡수를 못 시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강적인 이득보다는 오히려 설사 같은 이러한 복통 등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메일유업에서 연구하고 있고 메일유업에서 납품하고 있는 우유 같은 경우는 이미 프리미엄 우유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해 줄 수 있는 또 어느 정도는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이런 우유 제품들을 이미 개발을 했고 생산하고 있고 납품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선 이미 좀 우유 업종에서는 이 메일 우유를 이제 메일 우유의 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기업은 대한민국에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쪽에 대한 분유 사업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라고 봤는데 좀 보니까 분유 사업도 네, 안 좋지가 않더라고요.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중국으로의 수출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중국 분유가 굉장히 인기가 없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 중국 분유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아이에게, 갓난아이에게, 안 그래도 좀 조그맣고 면역력도 없는 그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의 그런 아이에게 먹이는 건데 믿을 만한 제품을 먹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 좀 삼아서 좀 장점으로 삼아서 이제 메일유업의 수출량이 이제 중국으로서의 수출량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꽤나 좀 매력적이지 않나. 특히 언뜻 보면은 굉장히 좀 영업이익률이 낮을 것 같고 영업을 거의 못 볼 것 같지만 ROE가 15예요. 15. ROE도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5% 이상입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올해부터 남양유업의 몰락이 저는 점차 가시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오너리가의 직접적인 타격탄이 지금 갔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그 영위성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모멘텀을 잃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같이 이제 주가가 뭐 뜨겁고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좀 심심할 수도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지만 오히려 이런 점이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이제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지금까지 메일유업에 대한 분석이었고 우유 업종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